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하는가? 미라클몬이 이다. 너네 밤 10시에 그 이불 덮고 있으면 눈 똘망똘망 해가지고 잠도 안 오잖아. 자, 안녕 얘들아. 독리버스의 동영쌤이야. 자, 오늘은 여름방학 공부법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려고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어떻게 여름방학에 공부를 해야 되냐, 사교육은 받아야 되냐,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냐, 과목별 비중 공부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고, 순공시간은 어떻게 확보하고, 되게 많은 질문들이 이제 있어가지고 쌤이 그걸 한번 날 잡고 정리해서 좀 알려줘야겠다라고 생각하다가 이번에 좋은 기회가 돼서 또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봤어. 쌤이 이제 얘기해주는 것들 잘 듣고 성공적인 여름방학 보내길 바랄게. 일단 첫 번째입니다. 과목별 비중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1학년 같은 경우는 아직은 뭐 문이과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영수 위주로 일단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제 탐구 과목 중에도 통합과학, 통합사회 이런 순으로 공부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한국사를 뭐 인강까지 듣고 뭐 학원까지 다니고 하는 친구들 있는데 솔직히 쌤 개인적인 의견으로 봤을 때는 한국사는 책으로 공부가 가능하거나 진짜 모르는 부분만 인강으로 해결하는 게 가능할 정도로 조금 책으로 공부를 하면서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어. 이것마저도 사교육을 껴버리면 여러분이 정말 공부할 시간이 없어. 국영수도 급하잖아. 그래서 이제 국영수 시간 먼저 확보하고 그 다음에 통합과학, 통합사회, 그 다음 한국사는 책으로. 그 다음에 2학년 같은 경우는 이과 친구들은 지금 너무나도 바빠. 지금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바빠. 왜? 수학이 너무 할 게 많고 과학도 너무 할 게 많아. 특히 이제 고등학교 중에 과학 중점 학교인 학생들은 과학을 또 4과목이나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영어를 뭔가 공부할 시간이 마땅치 않을 거야. 근데 내가 하나만 얘기할게. 너네 학기 중에는 더 영어 공부할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영어를 조금이라도 공부해 놓는 게 여러분한테 굉장히 유리합니다. 쌤 추천으로는 수학이랑 과학을 먼저 50% 이상 짜놓고 그 다음에 국어를 한 20% 정도 짠 다음에 그다음 나머지를 이제 영어를 한 10%에서 20%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시간으로 따지면 영어는 진짜 1시간에서 1시간 반 안 넘게 꾸준히 공부하는 거를 쌤은 추천을 할게. 문과 친구들은 사회탐구가 아무리 많아도 이과 친구들보다는 시간 확보가 유용하기 때문에 역시나 국영수 다음에 사회탐구 영역 하는 식으로 노멀하게 이제 짜면 될 것 같아. 그다음 3학년 같은 경우는 뭐 여름방학인지 아닌지 여부가 사실 별로 크게 안 중요해. 특히 정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미 예전부터 정시 순서대로 본인 스케줄대로 따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잘 하면 되고, 다만 오전부터 공부하는 게 아마 오랜만일 거야. 겨울방학 이후로. 맞죠? 그러다 보니까 좀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 그래서 그 본인이 좀 낭비되는 시간이나 노는 시간 같은 경우를 잘 통제를 하면 성공적인 여름방학을 보낼 수 있을 것 같고, 수시하던 친구들은 이제 막 생기부 쓰느라 바쁠 거야. 여름방학 직전까지. 그럼 여름방학 딱 됐을 때 이 친구들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약간 보상받고 싶어 하는 게 있을 수도 있어. 아, 내가 이렇게 3년 동안 내신 대비를 했고 학교 시험을 준비했는데 뭔가 나에 대한 포상, 그래서 방학까지는 좀 쉬어도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난 어차피 정시가 아니라 최저 등급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느슨하게 공부해도 되겠지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번에 살짝 긴장을 억지로라도 올리면서라도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 왜냐? 아직 여러분 대학 간 거 아니잖아. 내신 진짜 고생한 거 너무 수고했는데 공부의 텐션을 약간씩 올려가는 걸 추천을 할게. 그래서 최저 등급은 역시나 영어는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다음 한 과목은 보통 탐구 쪽에서 잡는 게 가장 유리한 것 같아. 그래서 가장 자신 있는 탐구 과목 선택해가지고 뭐 2개 공부하는 사람은 그렇게 가고 3개 공부하는 사람들은 국어나 수학 쪽에 본인이 조금 더 점수 확보가 좀 수월한 거를 정해가지고 최저 위주로 공부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과목별 비중을 간단하게 나눠봤는데, 그 다음으로 쌤이 정말 그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게 뭐냐? 순공시간 확보는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머리는 아는데, 아니 당연히 알지 여러분. 순공시간 많이 확보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손 없잖아. 당연히 다 알잖아. 근데 안 되니까 지금 질문하는 거잖아. 쌤은 그래서 딱 3가지만 지키면 순공시간 확보가 아마 수월해질 거야.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계획표에 빼곡하게 계획을 쓸 거야. 근데 여러분 솔직히 지켜 안 지켜? 못 지키잖아 지금. 맞죠? 못 지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쌤이 추천하는 거는 작심 반일 계획표야. 작심 반일 계획표가 뭐냐면 작심 3일도 못 지켜, 작심 하루도 못 지켜. 왜? 늦게 일어나거나 또는 뭐 친구 약속이 갑자기 잡히거나 또는 뭐 아파가지고 병원 가거나 이런 변수가 생겼을 때 이미 계획한 거대로 처음부터 못 지켰다고 생각이 돼버리면 그 친구들은 장기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도 뭔가 원동력이 없을 거야.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작심 반일 계획표를 한번 짜봐. 이게 뭐냐면 오전 9시에 일어났다고 치자.
그러면 오후 6시까지만 계획을 짜는 거야. 왜냐? 하루 계획표도 못 지키는 친구들이 반만 지킨다라고 하면 조금 더 동기부여가 되고, 아무리 내가 계획을 안 지켜도 6시까지는 지켜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움직이기에 아주 좋아. 그래서 텐션을 짧게 가져가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로 좋은 거는 혹시라도 오전에 변수가 생겼을 때 그거를 오후 6시 이후에 계획 짤 때 추가하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공적인 하루를 보내기에 가능성이 높아져. 그러다가 점점 3일, 일주일, 2주, 4주 이런 식으로 넓게 잡아가는 걸 쌤은 추천해. 그래서 처음부터 한 달 계획 짜지 못하는 친구들한테 정말 좋은 계획표 스타일인 것 같아. 두 번째는 뭐냐면 쉬는 시간을 계획에 잡아라.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계획표에 안 넣는 친구들이 있어. 솔직히 여러분 10시간 공부하는 거 짜도 10시간 공부 안 하잖아. 중간중간에 쇼츠 보고 릴스 보고 틱톡 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해지자는 거야. 어차피 계획 짜놓고 놀 바에는 노는 걸 계획에 넣자 이거죠. 그래서 1시간 반 타임에 5분에서 10분 정도 쉬는 시간은 무조건 핸드폰 하기, 친구랑 잡담하기 이런 걸 넣고, 그 다음에 14시간 공부했을 때 보상으로 한두 시간 정도는 뭐 게임하기,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본인이 숨통이 좀 트일 수 있는 노는 시간 정도는 조금 추가하면 어떨까. 물론 이제 3학년인 친구들이나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을수록 쉬는 시간은 최대한 줄여야겠지. 뭐 게임하기는 조금 무리겠죠. 그럼 간단하게 뭐 산책 정도만 5분 정도 한다던가, 간단하게 푸시업 정도 할 수 있는 시간 정도는 계획표에 추가해라. 그래서 쉬는 시간도 통제했으면 좋겠어. 그럼 조금 더 계획 지킬 확률이 올라간단 말이야. 마지막 세 번째는 영어만 하루 종일 하고 앉아있으니까 머리가 너무 안 돌아가고 뭔가 딴짓하고 싶은 거야. 그때 쌤이 하는 방법은 핸드폰으로 스톱워치를 킨 다음에 내 눈앞에다 놔. 그럼 이제 두 가지 장점이 있어요. 핸드폰이 스톱워치이기 때문에 나는 핸드폰을 만질 수가 없어. 두 번째는 뭐냐? 내가 멍 때리고 뭔가 딴짓하게 되는 시간, 내가 뭔가 집중하지 않게 되는 그런 타이밍에 그 시간에 그 스톱워치를 보고 있으면 시간이 흘러가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조금 더 마음을 다잡기에 수월해. 이거 말고도 쌤이 정말 또 야심차게 준비한 또 파트가 있어. 이름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하는가? 미라클 모닝이라고 들어봤죠? 쌤도 그 미라클 모닝 해봤어. 내 일주일 정도 해봤는데 오, 정말로 그냥 돌아버릴 것 같아. 진짜 집중이 너무 안 돼. 그냥 미라클 모닝이 나한테는 안 맞아. 그래서 오히려 쌤은 올빼미형 스타일이 정말 맞았고, 그래서 쌤은 뭐 미라클 모닝 개 쓰레기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맞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라클 모닝이 맞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너네 밤 10시에 그 이불 덮고 있으면 눈 똘망똘망해가지고 잠도 안 오잖아. 그러다 또 핸드폰 하게 되고 또 밤늦게 자고, 그럴 바에는 그냥 밤늦게 공부를 하고, 물론 학교 개학하기 일주일 전부터는 사이클에 맞춰야 돼요. 학교는 기본적으로 일찍 학사 일정이 다 잡혀있기 때문에 개학하기 일주일 전부터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는데, 방학 때만큼은 본인한테 맞는 수면 패턴을 정해놓고 그거대로 움직이는 게 어떤가.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거를 선택했으면 좋겠고, 자 마지막으로는 사교육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야. 이거 되게 예민한 주제인 거 알지? 나도 심지어 사교육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야. 요즘 뉴스만 봐도 뭐 사교육 뭐 축소해라 뭐 난리 나는데 나 지금 약간 무서운데 내 개인적인 의견을 좀 얘기해줄게. 보통 사교육이라 하면 학원 대표적이죠. 그다음 과외, 그다음에 인터넷 강의, 뭔가 개념을 배우는 데 있어서는 보통 이런 형태가 존재하고, 공부량을 늘리거나 자습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공부하는 수단은 독재 학원이라고 알죠? 독학 재수, 그 다음에 뭐 관리형 독서실, 스터디 카페 이렇게 있는데, 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요 학습하는 데 있어서 개념이 필요한 요것들은 본인이 잘 알 거야. 내가 책으로만 갖고도 한계가 있다고 느껴지거나 바로바로 질문하고 답변을 받고 싶은 학생이라면 일단은 사교육으로 시작하는 게 맞아. 다만 쌤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사교육만 끝까지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본인이 어느 정도 개념에 대해서 한 바퀴 돌았고 그 다음부터는 충분히 기출에 대한 뭐 해설지나 문제집에 있는 해설지를 보고 충분히 자기가 왜 틀렸고 왜 맞았는지를 알면 그 다음부터는 본인은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해설지가 선생님이 돼서 공부하는 게 자기한테는 조금 가능할 것 같다. 그러면 그 지점까지만 2, 3등급까지만 사교육의 도움을 받고 뭐 그 다음부터는 혼자 공부해도 될 것 같아. 다만 이제 피드백을 좀 바로바로 받고 싶은 사람들은 사교육을 조금 선택할 것 같아. 뭐 무조건 다녀라, 무조건 다니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본인이 어느 정도 주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정말 안 하는 게 맞아, 사교육은. 그다음 두 번째, 본인이 이제 관리형 독서실에 간다, 기숙학원에 간다, 독재를 간다, 이거 정말 좋냐, 무조건 가면 성공하냐, 이런 학생들이 되게 많은데 쌤은 두 가지 케이스를 다 봤어. 성공한 사례도 봤고 실패한 사례도 봤어. 이 성공한 사례들은 진짜 가서 순공 시간을 많이 확보해 왔어.
근데 실패한 사례들은 뭐냐면 오히려 거기서 뭐 중간에 퇴실을 한다던가 엄마 몰래 퇴교해가지고 뭐 친구랑 놀러 다닌다던가 갑자기 강제적으로 늘리다 보니까 그게 본인한테 안 맞는 거야. 그럴 바에는 담당 선생님이나 뭐 사교육을 받았던 선생님한테 자기 공부량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상담을 면밀하게 받고, 아니면 스터디 카페에서부터 본인이 조금씩 늘리는 걸 추천할게. 그래서 독재나 이런 기숙학원이 너무 각박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좀 자기가 집중을 안 할 만한 요소는 통제를 한 상태에서 조금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스터디 카페에 가는 게 어떤가. 어느 정도 공부를 본인이 할 줄 안다면 스터디 카페에서 자기를 통제하면서 하루하루 스케줄 맞춰서 가는 게 맞고, 자기는 누군가의 어떤 감독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이러면 당연히 그 관련 독서실이나 좀 더 강화된 감독이 있는, 감시가 있는 곳에 가서 공부하는 게 맞을 것 같아. 그래서 이것도 본인의 의지가 어느 정도 있냐에 따라 다른 것 같고,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는데 이 여름방학이라고 했을 때 굉장히 짧지만 이 짧은 만큼 또 유익한 시간이 될 수도 있단 말이야. 2학기 때 굉장히 수월하게 학교 생활 할 수 있고, 또는 수능 준비한 친구들은 지금 거의 마지막으로 갖게 되는 방학이잖아. 그래서 많은 시간 동안에 최대한 공부하는 걸 목표로 하고, 제일 중요한 게 또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짧게 얘기하면 수면이랑 식단 너무 중요해. 잠도 충분히 자야 되고, 쌤은 최소 6시간에서 7시간은 자야 된다고 생각해. 이거를 4시간만 자면서 장기적으로 갈 수가 없어. 식단도 챙겨서 3끼 거르지 말고, 제발 안 먹고 공부한다고 잘하는 거 아니야. 연료가 없는데 어떻게 차가 움직이겠니? 그럼 간단하게 산책이나 운동 정도도 병행했으면 좋겠어. 쌤도 운동 없으면 일할 때 굉장히 찌뿌둥하고 오히려 머리가 안 돌아간단 말이야. 근데 운동을 가볍게 하고 온 날은 오히려 더 일이 잘 되고 공부도 잘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까지 정말 많은 얘기 나눠봤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따위는 안 해도 되니까 지금 당장 공부하세요.